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폭락장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분과 오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임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 상황을 보면 또 양시장이 빨간불을 가득 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약간은 또 반등의 폭이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어제와 오늘 확연하게 온도차가 납니다. 어제 장 막판에 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돼서 이미 오늘장의 반등이 좀 예견됐다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다면 저가 매수세에 동참을 해야 되는 때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은 저가 매수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장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을 좀 끌어올리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상승보다는 사실 상승폭을 전반적으로는 조금 좀 줄인 상태이고요. 지금도 이제 1시간 정도 시장 마감이 남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로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를 좀 돌리고 있으면서 오늘도 이제 끝까지 변동성은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랑은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선물 쪽에서 매도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반등의 폭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되긴 해요. 자, 그러면 네. 어제 시장을 검은 월요일로 만들었던 반대 매매,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경기 침체 우려, AI 버블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를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사실 어제 하락폭이 사실 너무나 좀 쇼킹했기 때문에 어제 하락폭을 대략 한 70% 이상은 사실 회복을 했어야 되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의 상승폭이 좀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반대 매매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장중에 일부 종목에서는 반대 매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에 따른 이제 반대 매매 관련돼서는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장 마감하기 전까지도 반대 매매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급락에 따른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은 이번 급락장 전에도 사실은 얼마 전부터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 많이 좀 있었죠.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크게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AI 버블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 중심의 급락이 나왔고 다른 섹터도 동반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부분은 전 좀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도 미국장에서는 하락폭을 초반보다는 장 막판에 조금 줄여내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회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관점에서 지금 많이 싸졌다라고 인식보다는 그에 대한 부분에서 해소될 때까지는 저는 지금 접근보다는 관망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엔캐리 관련된 물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불안 요소 좀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지금 급락장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당분간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어떤 한쪽 방향으로의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잔존하는 불안들이 좀 있어서요.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보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움직여야 될까요? 뭐 사실은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포트를 변경하시거나 현금 하기에는 좀 사실 다 어려운 지금 맞아요. 계좌 네. 상태이실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사실은 실행을 하면 좋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종목과 관련된 섹터가 이번에 하락장에서의 반등이 어떤 게 먼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그렇게까지 키워내지는 못해요. 최근에 맞아요. 네.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시작됐었던 한 3, 4거래일 연속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지금 되돌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지난주부터 했던 하락장에서 좀 버텨내고 있는 섹터라든지 그리고 오늘 어제 하락분은 대부분 다 만회한 섹터 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확실히 어제 다 내렸다 보니까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도 유난히 어제 하락분을 다 만회했거나 돋보이는 쪽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은 실적과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반등장에서도 돋보이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모두 다 회복력이 강하고 또 수주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저가 매수세가 좀 몰린 것 같은데 어제가 매수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도 좀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좀 쉽지 어렵죠. 않았죠. 네. 어제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어제 못 산 거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섹터가 말씀하신 대로 회복력이 좀 더 강한지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종은 장 초반부터 해서 강세에 대한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네. 점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상승세를 어제 하락분 대부분 다 만회한 상태에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하락장에 7월에 사실은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오른 섹터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많이 회복이 됐다.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안전한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은 사실 빠진 만큼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 외에 이제 기자재라든지 그리고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폭이 사실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네. 이런 종목 쪽으로의 접근도 저는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STX 중공업 같은 종목들 있죠. 현대와 하나의 계열사로 포함이 되면서 부품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밸류체인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도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쪽보다는 이 안에서도 낙폭이 과대했거나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그 기자재 안에서도 또 현대 쪽에 속해 있는 쪽, 뭐 한화 쪽에 속해 있는 쪽으로 한번 보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입니다. 방산인데요. 어제 같은 폭락장에서도 뭐 스페코, 휴니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중소형 방산주가 여전히 강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또 전면전에 대한 우려, 이것까지 나오면서 시세가 더 연속이 되고 있는데요. 방산에 대한 테마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특히나 대형주보다 이런 중소형 쪽을 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제가 방산을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테마적인 성격으로 접근한 부분은 사실 좀 아니고요. 어제도 이제 방산주 중에서는 중대형주, 즉 기존의 주도주 같은 경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은 했습니다만 스페코라든지 빅텍 같은 테마성 방산주들은 또 급등을 했었죠. 맞아요. 오늘도 이 종목들은 여전히 시세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테마 쪽에 대한 접근은 사실 좀 아니고 저는 오히려 방산 기존의 주도주였던 현대로템이라든지 L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더 사실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죠.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는 시장에서 여전할 것입니다. 기존의 테마주에서 다시 주도주로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은 기존 수주와 기존 실적이 이연된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3분기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반기에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폴란드형 2차 계약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시장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지금 가리워진 모양새지만 여전히 하반기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을 최근에는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대형주와 중소형 테마주. 그 안에서도 대형주 쪽 꾸준히 우리 시세를 연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 로템이나 LG 넥스원 같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린 쪽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침 또 현대 로템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8월 들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6월에 말씀해 주셨던 때 대비해서는 33% 정도 상승률 나타내지만 최근에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좀 모아가도 괜찮은 건지, 어제 저희 키움증권의 방산부문 애널리스트 분이 출연하셔서도 이 현대 로템을 탑픽으로 꼽으셨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벌써 지금 1개월 정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이미 이제 고점을 좀 터치를 하고 지금은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시장의 지금 불안도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는 사실 좋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만약에 신규로 좀 지금 사고 싶으셨는데 못 사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조금씩은 좀 접근을 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 말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현대로템 지금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해 주셨네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로 AS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아임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